와서 이제 1단원으로 왔는데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이거 수투의 맨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실제로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그 수투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면 대부분 겹칠 테니까 그래서 겹치지 않는 거 위주로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수투 공부를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내용만 빨리 보면 수렴하냐 발산하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 함수의 극한에도 다 있었던 내용인데 오히려 함수의 극한보다 더 간단하지.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중간에 특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냥 무한대로 갈 때만 궁금한 거잖아. 그죠? 함수의 극한은 뭐 좌극한, 우극한이 있고 뭐 둘이 같네 다르네 그래서 수렴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수열의 극한은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정도인데 그거에 치환하면 해결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한 녀석이고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도 뭐 원래 우리 함수 극한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막 0분의 0 이런 거였는데 수열 극한할 때는 주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아무튼 그러하고 밑에 가서 수열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이것도 함수 극한이랑 완전히 똑같죠. 중요한 키워드 두 개였어. 극한의 성질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 자주 나오는 함정 그거 뭐였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둘 다 수렴해야 돼.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리미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뭐 거기에 실수배 정도가 더 껴있는 것 뿐인데 어쨌든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연산이라는 걸 하려면 최소한 숫자여야 뭘 더하든지 빼든지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렴해야 그 뒤로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함정이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건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나누기의 분모 0이 아니에요는 극한의 성질이라기보단 그냥 연산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나눌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단원에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예제 문제도 보면 이거 뭐 0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 이거 그냥 완전 다 방정식 푸는 거였다고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두고 문제 풀면 해결되는 녀석이었어. 그죠? 어차피 다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넣고 풀어보면 다 수렴하는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고 2알파 빼기 3베타가 2다. 그걸로 이제 알파랑 베타 찾으시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극한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는 것처럼 지금 AN도 0이 아니고 뭐 더한 것도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다 0 아니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연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간단한 산수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나와서 이제 극한 계산하는 거에서 함수 극한보다 간단하다고 했지만 함수 극한에 없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여기 나오나? 다음에 나오네요. 요거는 함수 극한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보면 주로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올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냥 분자 분모에 다 항식이 나오거나 뭐 끽해봐야 무리식 정도인데 결국 분자랑 분모의 차수 비교해서 수렴하니 발산하니 극한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요는 뭐였냐면 차수 제일 큰 것만 보면 된다 그 얘기였어. 차수가 낮은 애들은 다 쩔이니까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라서 제일 큰 차수 있는 녀석만 보면 되는 거였다. 무리식 나와 있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야기 하는 거겠죠. 얘도 유리화 거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였다고요. 그죠? 4번 와서 보면 대소관계 나오는데 이것도 뭐 발전하면 샌드위치 정리까지 가는 거죠. AN이랑 BN이랑 등호 없어도 상관없었어. BN이 맨날 큰 녀석이라 하더라도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등호가 생길 거다. 극한값이라는 건 목적지, 목표하는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AN이랑 BN을 비교해서 BN이 맨날 큰 녀석이어도 저 뒤에 가면 둘이 같은 값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AN과 BN 사이에 C라는 녀석이 껴있대. 극한 보냈더니 양 끝이 똑같아.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것도 그 값을 수렴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이것도 다 수투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옆에 예제에 가서 보면 그래도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래서 이제 수열 이야기가 짧게 나오긴 하죠. 보시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고 SN이 이제 초항부터 n번째항까지 합이 SN인데 B라는 녀석은 이런 모양새로 생겼더라라는 거야. 여기서 사실은 우리 눈치를 채야 돼. 이러고 나서 얘를 물어봤자 그럼 BN이라는 수열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
그냥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대. 근데 극한 찾으세요잖아.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최고차만 보면 돼. BN이라는 녀석 양 옆에 SEN 빼기 1이 있고 SEN이 있어. 이 녀석들의 최고차항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파악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그죠? A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죠? 뭐라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였다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눈다는 건 그 이제 등차 중앙 할 때 배우는 건데 산술 평균이잖아. 그지? 이 수열 전체의 평균 값이었다고. 등차 수열이니까. 양 끝에 거 더해서 반띵하고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오는 거였어.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 공차가 3인 녀석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통 어떻게 생겼어? 너 뭘로 시작해? 원래 일반항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n이었기 때문에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야, 나 말한 지 5분밖에 안 됐어. 6분 됐어. 자지마 이씨. 자지마.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n 앞에 공차가 왔다는 거야. 공차 n 이렇게 출발하거든. 왜냐면 n이 하나씩 커지면 n이 1씩 커질 때마다 공차만큼씩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n 앞에 d가 와서 붙어있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새였고 등차 수열의 합은 그럼 어떻게 생겼었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맨 뒤에 거라는 거 이제 n번 짱이겠지.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할 건데 이것도 n이 주인공이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n 제곱이고 앞에 공차의 절반이 오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적인 모양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이거 결국 SEN이라는 녀석 최고차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 거였다고. SN이라는 게 2분의 D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니까 SEN이라는 건 어째? N 자리에 그냥 EN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D에다가 2N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새였을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D가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3을 대입해보면 3 대입해보면 2분의 3의 4N 제곱이니까 6N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 뒤에 뭐 더 자세한 건 궁금하지 않고 필요도 없고 SEN-1이라고 다르겠어? 2분의 3에 2n-1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놈도 최고차항은 어차피 6n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bn이라는 녀석도 출발은 6n 제곱 어쩌고 저쩌고일 거야. 이 뒤에는 뭐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 뭐랑 뭐 사이에 껴 있겠지. 근데 어쨌든 최고차는 6n 제곱일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그냥 6n 제곱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건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뒤에는 너무 궁금해하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오케이? 이거 이제 수열의 합이라든지 수열의 일반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2에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수1 공부하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제 이것도 우리 수2에서 나오지 않았던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또 등차하고 다르게 지수식이잖아요. 지수에 n이 붙어 있어. 미세 공비가 껴 있고 지수에 n이 붙어 있어.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거든. 그래서 얘도 결론은 이거였어. 지수식의 형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도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미식 큰 게 누구인지를 보는 거였어. 그지? 다항식으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생겼을 땐 최고차항을 딱 비교해서 차수 큰 게 누구인지 보는 거였고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로 극한값을 찾았던 것처럼 등비수열 혹은 지수함수 분자도 분모도 다 지수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땐
그 n 밑에 누구인지를 보는 거였다고. 분모에 있는 밑이 크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는 거니까. 분자에 있는 밑이 더 크면 더 위에가 빨리 커진다는 거니까. 둘이 같으면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이제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거 말고 딸랑 등비수열 하나만 나와 있을 때, 딸랑 지수식 하나만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등비수열을 수렴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우리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 등비수열이 수렴, 말은 할 수 있잖아.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졸리지? 말하면 안 졸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등비수열이라는 건 요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즉 조금 바꿔보면 r분의 a에 뭐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어. 근데 이것이 수렴했다는 건 아예 초항이 0인 거, 그냥 0000000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요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졌는데 퉁치자면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이긴 했는데 1일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됐다고. 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랑 합쳐보면 얘도 수렴하는 거고 얘도 수렴하는 거지만 약간 달랐어. 뭐가 달랐는데? 누구랑 얘기하니? 뭐가 달랐는데? 극한값이 달랐지. 요때는 리미트 an이 얼마? 빵. 요때는 리미트 an이 얼마? 그냥 a였다고. 0이 아니었다고. 그지? 초항이 a라고 치면 공비가 1이면 계속 a니까 수렴하겠지. a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0이 돼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는 것이 맞지만 극한 값이 좀 다르더라 라는 거고, 극한 값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음 단원에 급수하러 가면 이런 성질들 때문에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서 요 녀석은 빠지는 거였다고.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였잖아. 1이 빠졌었단 말이야. 그지? 극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런 거겠지? 다 아는 거지. 예제 3번. 그래서 얘도 보면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던데, 분자 분모에 둘 다 지수식이 들어있고 수렴한다는 이야기니까 밑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분자랑 분모의 밑을 각각 살펴보면 분자에는 2a의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2a라는 밑도 있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a의 2n제곱이야. 밑이 누구야? 밑이 뭐야? 요거 밑? n 밑에 누가 있는 거다? 자냐? n 밑에 누가 있는 거라고? a 제곱이 있는 거라고. 얘는 밑이 뭐라고? 요 녀석은 밑이 뭐야? 2a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를 비교해 보면 밑이 a인 항도 a 제곱인 항도 있고 밑이 2a인 항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중에 누가 큰지를 알아야 쩌리는 지우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밑을 파악한 다음에 누가 제일 큰 녀석인지를 정해야지. 근데 a가 이제 0보다 크다고는 했으니까 2a랑 a 제곱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보는 거고, 그럼 기준이 뭐겠어? a가 2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a가 2면 둘이 딱 같은 값이잖아. 0하고 2인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a가 0에서 2 사이일 때랑 a가 2보다 클 때를 할 거고, 그럼 a가 2일 때는요 따로 해야지. a가 2면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누가 우세한 게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호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고 이때는 아예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2a랑 a 제곱 중에 누가 큰 거야? 이 상황이면 2a가 더 큰 거지.
얘는 A랑 A를 곱한 거고 얘는 2랑 A를 곱한 건데 2는 A보다 크잖아. 요놈이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때는 2A가 더 큰 녀석이고 이렇게 말했을까? 요때는 2A가 A 제곱보다 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A랑 A 제곱이 같은 상황이고 요때는 반대로 A 제곱이 더 큰 상황이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쩌리들은 지우고 나머지만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지. 여기 와서 보면 2A가 더 큰 거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이렇게 사라진다고. 어차피 0이니까. 남는 걸 보면 2A의 n 더하기 1제곱이랑 2A의 n제곱이야. 요 녀석은 2A의 n승으로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남을 거냐면 그냥 2A만 남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이 2A 오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지. A, 되는 거지. A가 1이다 해서 되는 거네. 그래서. 그지? 0하고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니까. A가 딱 2면 다 같은 거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이제 지워지는 거 없이 리미트 4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모 4의 n제곱 4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지? n에다 그냥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 곱하기 4의 n제곱 얘도 2 곱하기냐? 2 곱하기 4의 n제곱 24처럼 생겼어. 더하기 2 곱하기 4의 n제곱 여기도 2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뭐 이렇게 생긴 거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의 n제곱으로 다 약분했다고 쳐봐. 그럼 4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겨서 3분의 2니까 2다. 그래서 얘도 되는 녀석이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A가 2보다 크면 A 제곱이 더 큰 거니까 이제는 2A는 쩌리로 어차피 없어질 거고 A 제곱만 남았을 때 생긴 모양이 완전히 똑같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 값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2가 되는 경우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거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A는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저렇게 생겼다인데 결국 해야 될 건 뭐였다고? 미세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정해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밑에 유제도 가서 보면 얘는 그냥 산수하는 거라서 티가 나죠? 누가 제일 큰 녀석인 거야? 유제 5번에 보면 밑이 큰 건 마이너스 4잖아. 그죠? 정확히는 그냥 큰 게 아니라 절대값이 큰 걸 찾는 거니까. 그치? 절대값 큰 녀석 찾아서 앞에 개수 비교하시면 해결된다. 6번 같은 것도요. R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 가능한 경우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범위 나눠가지고. 레벨 1까지는 산수여서 딱히 할 얘기는 없고요. 일단 레벨 2에 가서나 좀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직 유제 덜 된 사람은 유제 마저 푸시고 다 된 사람은 레벨 1 이어서 레벨 2 계속 공부하십시오. 공부 좀 하다가 좀 이따 또 레벨 2 같이 볼게요. 산수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니까 뭐 끝까지 산수를 한다기보다 문제 푸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누구야? 누구시리니? 일 좀 보지. 아이고. 1번부터요. 극한값 계산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리미트에 이렇게 생긴 녀석 나왔는데 AN이랑 BN을 살펴보면 말이야. AN은 AN 나름대로 수렴하는 녀석이죠. 극한값이 얼마? 계산해보면 4분의 3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 식을 만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건 AN, BN의 각자의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있으면 그냥 때려 넣어서 끝날 거잖아. 그치? 근데 AN 생긴 꼬라지를 보니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쳐다보면 4분의 3이라는 값을 수렴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 리미트 AN이 4분의 3이구나. 그리고 나서 B로 와서 보면 B란 녀석은 또 이렇게 생겼대.
양수 K에 대해서 K의 값이 얼마니? K는 상수란 뜻이잖아요. 변하는 값이 아니란 소리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보면 B라는 녀석도 지금 무한대로 보내보면 요거 무한대고 둘이 빼는 중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무한대와 뒤에 있는 무한대 최고차항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뒤에 뭐가 붙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차항만 보면 그냥 n인 거고 n인 거니까 최고차항 똑같이 생긴 녀석을 뺐대. 이건 수렴하는 녀석이다 그 얘기라고. 우리 많이 계산해봐서 알잖아. 그쵸? 앞에 게 크면 무한대로 가겠지.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 거지만 비슷하게 커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결합을 건덕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유리화하는 거였다고요. 유리화를 하고 나서도 생각해보면 결국 최고차항만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에 이거 더하기 이거 올 건데 결국엔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냥 이 n이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더할 거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을 볼 거니까. 지금 이거 n 빼기 n 이어서 계산하는 건데 뭐 유리화하면 n 더하기 n 이 녀석이 분모에 가겠지.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거니까 2k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게 될 거라고요. 분모를 2n이라고 한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도 결국엔 k라는 극한값을 갖겠구나 이런 이야기 된다고.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4분의 3하고 k하고 다 때려 넣어서 산수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그냥 산수하는 문제이긴 한데 막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극한값을 물어봤지만 혹시 저거 각자가 값을 가진 게 아닐까 먼저 의심을 해보시고 혹시 뭐 누구는 0인데 누구는 무한대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지.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얘네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수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고요. 2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2번 문제는 수학 원이 제대로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극한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수학 원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사달이 벌어지는 거죠. 시그마 AK가 저 따위로 생겼대. 그러면서 무한대로 갈 때 A1은 뭐 숫자겠죠? 요거 밑에 들어있는 거 위에 들어있는 거 요렇게 생겨 먹었대.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뭐 최고차항만 보면 돼. 뭐 그건 그건데 지금 밑에 있는 요놈 같은 경우에야 뭐 그냥 n 자리에 2n만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2n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an 빼기 1의 제곱. 그럼 an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뭐 식을 계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온 건 이거야. an 어떻게 찾아? 그치? 이거 사실상 SN이란 이야기고 나는 AN이 누구인지 필요한 거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는 거였다고. 일반적으로는. 그치?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N-1의 AK 그럼 3에 N-2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지? N 자리에 그냥 N-1 쓴 거고 이 상태에서 이거 둘이 빼버리면 좌변은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AN이 남겠지. 우변은 뒤에 이 더하기 1은 사실상 더하기 3인데 어쨌든 사라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3의 n제곱에서 요거 이렇게 하면 3의 n제곱이고 요렇게 하면 3의 n-1제곱이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이제 AN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는 밑이 둘 다 3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즉 작은 녀석으로 묶어보면 3 빼기 1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1은 넣을 수 없더라.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이렇게 찾은 AN은 1은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럼 A1은 따로 찾는 거였다고. 그지? A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찾아보면 3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1하고 A2부터는 좀 다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풀이인데 약간 수원 공부를 좀 심도 깊게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걸 쳐다보고 짜투리로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저거 전개를 해보면 3의 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지수식이니까 아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싶은데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죠. 0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 그러니까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니까 이거 초항은 삐딱선을 타고 있는 녀석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되고 싶으면 뒤에가 더하기 3이 아니라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와야 돼. 0 집어넣어서 0 나오게. 그런데 얘 지금 여기에다가 4를 더한 요런 꼴이고 이 더하기 4는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더하기 4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대로 살펴보면 마치 초항이 2인 것처럼 생겼잖아요.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잖아. 초항이 2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 초항은 6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이 만약에 이렇게 3의 n제곱 빼기 1 이런 모양새였다면 1 집어넣은 초항은 2고 n 미세 공비가 3이니까 초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데 사실은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었고 요 놈은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칠 거니까 여기다가 4를 더 더한 것만 초항에 신경 쓰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써놓은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수학원 혹시 정리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한 줄 두 줄 만에 빨리 일반항을 빵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AN이랑 A1을 따로 찾으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역시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될 텐데 이 안에 보면 AN 빼기 1의 제곱이야. 그냥 AN 제곱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어? 그죠?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2배 한 거랑 뭐 1이 있는데 이거 2배 한 거랑 제곱한 거 따져봐. 제곱한 게 당연히 미시 훨씬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N 빼기 1의 제곱이지만 빼기 1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물론 얘는 개수를 곱한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아마 A1 때문에 틀린 사람도 꽤 있을 것이고 A1이 2가 아니라 6이라는 거. AN 찾는 것도 못했으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반성하시고 나는 고3이 아닌가 봐 하시면 돼요. 산수는 여러분 직접 하시고요. 3번. 3번은 진짜 완전 그냥 수투에 있는 거랑 똑같죠. 이건 그냥 수투에 있는 거랑 수열이 아니라 함수라고 했으면 그냥 수투랑 똑같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수열의 그 극한의 성질에 나왔던 건데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개가 수렴하면 사칙연산할 수 있다. 단 분모는 0이 아니야. 이거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극한을 보니까 요 놈은 3에 수렴했으니까 괜찮은데 요 놈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니까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섞으면 모른다가 돼야 돼요. 물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뭐 더해도 무한대고 곱해도 무한대가 되긴 하겠지. 그렇지? 아무튼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나와야 산수가 가능한데 요 놈은 수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놈을 수렴하는 녀석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야.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지. 아무 발산이나 되는 건 아닌데 얘처럼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녀석의 경우엔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0에 수렴하는 녀석이 되고 얘는 3에 수렴하는 녀석이 되고 이 두 개 짬뽕해서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시면 되죠. 뭐 해야겠어? 둘이? 얘랑 둘이? 더하면 더럽잖아. 더해서 들어오면 빼서 더럽고.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을 곱해버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1이랑 2an 더하기 b를 곱했으니까 2 더하기 an 분의 b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거고 극한 값 자체는 0하고 3을 곱할 거라서 그냥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식은 누구냐 하면 an 분의 bn이야. 이것의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그 얘기라고.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저거 찾는 거지. 어쩌면 돼? 분자 분모 다 A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다 요 모양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3 되겠죠? 얘는 아니 3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1은 AN으로 나누면 빵 되는 거야. AN분의 1은 0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수열의 극한은 뿐만 아니라 함수 극한할 때, 수투할 때도 우리 예제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4번 또 수열 이야기인데 아까 예제 풀면서 슬쩍 이야기 했거든요.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건 출발이 어찌 생겼다고?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새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생겼다고?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이 뒤에는 차수가 낮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런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냥. SN은 이렇게 생겼대. AN은 이렇게 생겼다며 저기 집어넣으면 D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뒤에는 어차피 차수 낮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그냥 D에 관한 아주 간단한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손쉽게 공차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항이 1이라는 거에서 초항도 얼마인지 금방 찾을 수 있고 뭐 사실 초항도 필요가 없지 뭐.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8개 더하면 10번째 항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런 모양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한 줄 만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녀석이었다. 그죠? 이거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지금 보면 AN의 제곱이라는 건 DN의 제곱이랑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뒤에 뭐 있을 건데 차수가 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SN은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것도 차수 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최고차항이면 결국 2분의 D 분의 D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고. 얘가 지금 3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내시면 되겠다. 등차니까요. 수학 원을 그래서 얘들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막 수업하면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뭐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능에 나오나요? 아 이렇게 질문하는 데 가끔 있거든.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결국 점수가 되는 거예요.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빼면 할 게 없어. 그거 해가지고 100점 받으면 뭐 고말 이유가 없지. 5번 저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수렴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를 구해보래. 아까 예제에 비슷한 거 있었죠. 분모 분자 다 지수식인 녀석이잖아. 그지? 뭐부터 봐야 돼? 밑을 먼저 봐야지.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볼 거고. 분자부터 살펴보면 요 위에 지금 2하고요. K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분자의 밑은 2K인 거네. 그죠? 2의 n-1제곱 곱하기 k의 n제곱이니까 요거 지금 합쳐져서 2k가 그냥 밑이 한꺼번에 되는 거라고요. 분모는 요 녀석의 밑은 2의 세제곱이고 요 녀석 밑은 k 요렇게 생긴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린 요런 녀석들을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둘이 비교를 해보면 얘가 맨날 우세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얘랑 얘랑 둘만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누가 더 크니 작으니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분자가 더 크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분자 분모가 같으면 괜찮겠죠. 수렴하겠죠 뭔가에. 분모가 더 크면 어때요? 걔도 수렴하는 녀석인 거야. 0이라는 값을 수렴하잖아. K가 1이면 8분의 1이야. 8분의 2야. 그러니까 8의 n승분의 2의 n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가 더 커져서 0에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하라고 그랬지 뭐 값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하라는 건 분자 분모의 차수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 봐라. 뭐 그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걸로 K의 범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또 답이 구해질 것이고요. 좀 밑에다 해야겠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둘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분모와 분자에. 근데 분모를 쳐다보니까 루트 안에 n 세제곱 빼기 루트 안에 n 세제곱이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 저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유리화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냥 분모 3차라고 하면 안 되나요? 3차, 아니 3차도 아니지. 2분의 3차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은 유리화라는 걸 한번 거칠 건데 그래서 유리화를 거친 결과 분모는 누가 될 거냐 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뺄 거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분모가 될 거고 분자는 n의 a 제곱에다가 이 뒤에 이거 더하기 이거 올 거야. 근데 역시나 최고차만 보면 되잖아. 뒤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n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저기 어딘가에 수렴했어요 라는 소리니까 A가 얼마의 값을 가져야 하는지 또 B가 어떤 값을 수렴하게 되는지 금방 티가 나죠. 최고차만 쓰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유. 7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과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물어보고 있는 건 BN의 극한값인데 BN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AN이랑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요 모양을 좀 만들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AN이라는 녀석도 자기 혼자 뭐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애랑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모양을 만들 생각을 좀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어떻게 잘 해가지고 BN은 AN이랑 좀 찢어놓고 AN도 혼자 안 놔두고 약간 요런 모양새 만들어보고 그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곱해서 4보다 작아요 오니까 저 안에 껴있는 3bn 루트 an 빼기 2 루트 n이라는 것 자체는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구하고 싶은 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니까 일단 이거 붙어 있구나. 얘부터 일단 치우고요. 2 루트 n 더하기 2 루트 n 여기도 더하기 2 루트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 지워지고 이거 나누면 되겠다 그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아 3도 있었네. 3도 나눠 이렇게. 그럼 이제 가운데 bn만 남죠. 이게 써놓고 나서 보면 당연하잖아. 왼쪽 오른쪽 똑같지 않겠어? 최고차항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른 건 더하기 빼기만 다른 거야. 저것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이거 그 값만 찾으면 돼. 그럼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우린 뭐 하면 돼? 이제 이 나를 이용하면 된다고요. AN 자리에 그냥 AN만 있으면 안 되고 요놈 밑에 누가 와야 돼? 3n 빼기 1이 와야 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또 3n 빼기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요놈은 3에 수렴하겠죠. 등등등.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 모양을 맞추게 하는 거다. 이것도 마지막 여러분 싫어하는 문제는 이런 녀석입니다. 약간 귀찮지만 실제로 좌표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 특히나 비슷한 걸로 상학함수 가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덧셈 정리할 때 여러분 또 그 바이블 풀 때도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바이블이나 RPM에서도 보시면 상학함수 극한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막 코사인, 사인 막 덕지덕지 막 붙어가지고 극한 보내는 거. 여기도 보시면 좌표가 좀 더럽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런 길이들을 다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보내라는 거니까 가능하면 좌표를 직접 구해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관계식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극한과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읽어봐.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이라는 녀석 위에 n, n제곱이 있고 접선의 수직이며 이 법선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였어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겠대. 뭐 식을 구하자면 구할 수 있겠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뭐 기울기 다 아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물어봤어? 가계 이등분선 물어봤어.
O, AN, BN의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CN이라 하자. 각의 이등분선을 딱 보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떠올라야 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뭔데? 뭐야, 벌써 다 퇴근한 거야? 정신 상태 다 퇴근인데? A, B, C, D.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뭐였다? A, B 대 A, C가 B, D 대 C, D와 같더라. 그죠? 1학년 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중학교 때 하는 거지 1학년 때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야.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잖아. 그리고 또 뭐 물어봤어? 하필 물어본 게 뭐야? 뒤에 시계 가서 보니까 OCN분의 BNCN이야. OCN분의 BNCN을 물어봤다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떠올랐으면 OCN분의 BNCN을 물어봤다는 건 실제로 요 좌표를 찾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OAN분의 BNAN을 찾으란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옆에 쳐다보니까 어때? 분모가 하필이면 또 OAN이야. 하필이면 또 분모가 OAN인 녀석 옆에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아 이거 OAN분의 뭐? BNAN 찾으란 이야기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AN은 아예 문제에서 줬고 좌표를 법선 가지고 B점의 좌표 찾으면 되고, 찾으면 저기 있는 식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표 대입해가지고 산수해 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만약에 C라는 점을 찾으려고 달겨드시면 CN이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달겨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혹시 찾으세요 그랬어도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가지고 찾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지랄이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옛날 옛적에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푸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수능에 나오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건 어떻게든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레벨 3는 우리 레벨 2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레벨 1, 레벨 2 복습하면서 레벨 3는 진행할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 레벨 2 마저 좀 풀어보시고